2차 시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 생각 열기. 여러분은 화면의 사진들과 같이 디자인된 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차를 보셨다면 이는 위장용 코팅 또는 별도의 차체로 가려진 최신 모델의 차량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진은 미국 포드사의 차량 테스트 과정에서 신차의 디자인을 감추기 위해 3D 브릭 카모플라주가 적용된 차량의 외형인데, 이러한 기술은 시각적 방해뿐만 아니라 사진으로 디자인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 스파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보급이 보편화된 요즘, 신차의 도로 주행 등 테스트 과정 등에서 일반인에 의해 디자인이 노출되는 것은 소위 셀피 스파이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해내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는 내가 만든 디자인을 보호받고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그만큼 필요한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육에서는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과 함께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 보호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둘째,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는 4가지 성립 요건을 살펴봅니다. 셋째, 일반적인 디자인 외에도 디자인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인 부분 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에 대해 살펴봅니다. 학습하기,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과 대상. 오늘날은 물건의 실용성이나 편의성뿐만 아니라 디자인, 즉 물건의 미적 형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 정책 중 하나입니다. 상품의 경쟁 시장에서 가격과 기능이 전통적인 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해 왔다면 이제는 디자인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디자인의 모방은 곧 한 국가의 산업에 있어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통해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범주에는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제품 디자인, 건축 디자인, 도시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이 포함되나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과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제품 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디자인에 따라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자체 역시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의 구성 요소로서 디자인 보호법에 따른 디자인 등록 및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습하기,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의 요건.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1. 물품성, 2. 형태성, 3. 시각성, 4. 심미성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야 합니다. 디자인 성립 요건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 즉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물품성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물품이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물건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대량 생산 및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으나 이동식 화장실이나 공중전화 박스, 조립식 가옥과 같은 경우에는 물품성이 인정됩니다. 대량 생산 및 운반이 가능하며 수요 증대를 위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일정한 형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체나 액체, 전기, 음향 등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과 설탕, 시멘트와 같이 가루나 작은 알갱이의 집합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디자인 보호법상의 물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서 물품 자체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 역시 물품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대에 진열하기 위한 단순 형태 변형으로서 손수건이나 타월을 접어서 꽃 모양을 만드는 것과 같이 물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디자인은 그 물품 자체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라는 형태성을 요구합니다. 형상이란 유형적 존재인 물품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윤곽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양이란 물품을 장식하기 위하여 그 표면에 나타나는 선도, 색 구분 또는 색 흐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선도란 선으로 그린 도형을, 색 구분이란 색과 색을 선이 아닌 색칠로서 구분하는 것을 말하고, 색 흐름이란 색과 색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색이 자연스럽게 옮아가는 것과 같이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은 디자인의 특성상 총 4가지의 형태만이 존재합니다. 셋째 요건인 시각성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고 외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각 외의 감각으로 인식 가능한 것은 시각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 역시 시각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분해 또는 파괴해야만 볼 수 있는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완성품의 내부에만 결합하는 부품이라도 그 자체로 독립성과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면 부품의 거래자는 외부에서 볼 수 있으므로 시각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물품은 그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디자인 등록 출원 시 도면을 통해 내부를 명확하게 표현해야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물 구조나 보석류의 정밀 세공과 같이 확대경이 사용되는 극소형 물품의 경우 새로운 미감의 장착 측면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각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 심사 기준에는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확대경 등에 의해 물품의 형상 등을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넷째 요건인 신미성은 형상, 모양, 색채로 구체화된 디자인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미감의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명확한 판단 기준의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디자인 등록 출원 심사 단계에서 판단하는 신미성은 고도의 신미성이 아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신미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학습하기. 부분 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 부분 디자인 제도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창작에 대해서도 디자인 등록을 통해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부분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의 요건인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물품의 부분도 창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부분에 대한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디자인 보호법의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부분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의 전체 중에서 일정한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이며 커피잔의 손잡이, 안경테의 귀걸이, 냄비 손잡이, 의자 등받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은 물품의 전체 중에서 일정의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물품의 형상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므로 색채나 모양만으로 표시되는 것은 부분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시각성과 신미성, 즉 육안을 통해 식별할 수 있고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디자인 보호법에 따른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합니다.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함이란 실용적인 목적으로 창작된 글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창작된 서예나 로고 타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서예나 로고 타입은 디자인 보호법상의 글자체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 뿐 저작권법이나 상표법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란 글자들 간의 통일과 조화가 이루어진 한 벌의 글자들이며 모양이나 규모, 색채, 질감 등에 있어 시각적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벌의 글자꼴이란 글자 하나하나가 아닌 개개의 글자꼴이 모인 전체로서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글자체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지정 글자 및 보기 문자, 대표 글자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벌의 글자꼴이 아닌 특정 글자만으로는 글자체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글자체 역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형태성, 시각성, 신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글자체는 그 자체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의 유체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은 글자체 그 자체를 일반 디자인의 물품성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또한 글자체 디자인의 형태성은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모양에 불과하지만 글자체가 물품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이상 형태 역시 만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하기.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면서 학습 내용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기. 지금까지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과 대상,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의 요건, 부분 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핵심 요약을 통해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 수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